한 주간의 민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희용 센터장, 박영식 시사정치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입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는 시간입니다. 개요 좀 말씀드리면요. 뉴스토마토 의뢰했고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또 성인 남녀 1,020명 대상으로 실시를 됐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5%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항상 알아보는 거죠.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부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월요일, 화요일 말씀 주신 대로 조사해봤고요. 네.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이 36%, 부정이 61.1% 나왔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6%가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4% 하락했고, 네. 이 표집 정치 성향은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면 보수는 완벽하게 동일한 표집입니다. 318명 같고요. 네. 중도 진보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는데 진보가 조금 더 많이 붙었습니다. 참고로 리얼미터 조사도 함께 말씀드리면 전주보다 2.2포인트가 상승해서 이쪽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월요일, 화요일 이슈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상승 모멘텀을 만들 만한 이슈가 이제 외교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언론에서 많이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된 부분 일단 많은 분들이 꼽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정 앞두고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해야 될 텐데 어떤 당대표가 뽑힐지에 대한 기대감이 모였기 때문에 긍정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올랐다고 보이거든요. 저희 평가도 그렇고. 다만 주말간에 김건희 여사 조사라 해야 되나? 출장 조사 이 부분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았는데 결국은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좀 올랐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센터장님?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출장 조사가 이제 있었지만 그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어서 이제 회자되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약간 적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측면이 있겠고, 우리 박 에디터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것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체코 원전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대통령이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 응답자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다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원전 이거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잘했다라고 하는 긍정평가의 근거로 그것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좀 반응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있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ARS 방식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제 응답을 하는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좀 영향을 받는 측면들 같이 이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도 자세히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보게 되면 잘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61%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9.8%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한번 큰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응답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가 이게 높은 특성이 원래 잘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매우 잘못한다라고, 그러니까 비토정서 상당히 이제 강한 측면이 있겠고, 이것이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ARS만 그런 것인가 살펴봤는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이런 이제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 그러니까 다소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이 이제 매우 못한다, 강한 이제 비토, 이제 이것이 좀 개선되지 않으면 더 이제 획기적으로 좀 개선되는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계속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우 비토하는 층이 한 50%에 항상 육박하는 것 같아요. 통상 우리 국민 습성상 대체로 못한다, 대체로 잘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대체로 못한다는 매우 적고 매우 못한다가 매우 큽니다. 매우 지금 나오는데, 여론에는 이제 우리가 수치가 높다 낮다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 스트렝스란 게 있는 게 강도. 그러니까 같은 30%라도 결사 반대 30%가 있는 거고, 뭐 해봐라 반대 30%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거면은 그 강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 지표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조사가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된 지금 상황인데 이 조사 결과 나오기 전에 저희 조사를 하나 했어요. 올 하중에 했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민주당 당대표의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또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됐을 때 어느 당이 조금이라도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예, 어디까지나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가정을 두고 약간 하는 가정이었죠. 거겠죠.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46.6%로 조금 더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43.1%가 나왔거든요. 3.5%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어느 당에도 기대감이 없다라는 건 8.9%, 잘 모르겠다가 1.4%였는데요. 네. 지지 성향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윤희용 센터장께서 짚어주실 거라서 네. 세대별 지역별로 보면 3, 4, 50대에서 그리고 인천, 경기, 호남에서 이재명 선호도가 아니라 이제 그 기대감이 더 그렇죠. 높았고요. 기대감이 높고. 예, 60대 이상과 대구, 경북, 강원, 제주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았다라고 보이고 20대에서는 뭐 이제 백중세를 보였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게 성향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뭔가 성향별로 극명하게 갈렸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센터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이것은 이제 어느 당 지지하느냐 또는 이념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인사이드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어느 정도 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93.5%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88.5%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뭐 이거 오차범위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수치를 엄밀하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차이가 있고 이념 성향층을 봤을 때 진보 성향층에서는 81%가 뭐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의 기대감을 보인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보수층에서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71.5%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거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해서 확고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국민의힘 하는 가운데에서 약간 그 보수 성향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약간 그 안에서 이제 축이 갈라진 측면이 있잖아요. 이른바 친윤과 반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대통령과 척을 쥐고 갈등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의 일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죠, 그것이 이제 이 결집도가 이제 민주당에 비해 가지고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이제 약간 수치상 확인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후에 얼마나 이제 이것을 복원하느냐가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에서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어대한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새 당대표가 됐습니다. 득표율이 보니까 한동훈 62.8, 원희룡 18.9, 나경원 14.6% 등등. 자,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윤영 센장님, 여론조사하고 실제 득표율하고 어떻게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비슷하게 볼 수 나왔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한동훈 그 후보 당시에 60% 넘는 여론조사 결과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차이 있는 것이 나경원 후보가 약간 앞설 때도 있었어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지금 뭐 18%, 14%라고 하는 것은 원희룡과 나경원 두 후보 거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되게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민심과 당심이 상당히 이제 일치되게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8대2잖아요, 당시 민심 비율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민심은 20%밖에 반영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랑 비슷하게 나온 측면이 있어서 국민의힘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상당히 실리적으로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그것을 표심에 반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참패가 돼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일반 국민의 시각에 맞춰서 투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도 제법 이제 여의도에는 최근에 이제 이 전당대회 결과 나오고 나서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예. 이제 분석하고 진단하고 전망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80대 20이니까 당심이 80이고 민심이 20이다 보니까 이게 당심이 결국 민심을 견인할 거다. 네. 수치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뭔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략적인 선택을 당원들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민심 20%가 당심을 견인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당원들이 여론의 자극을 충분히 받은 것도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통 이렇게 여론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경우는 저는 적었다고 보는데 거의 지난번 전당대회도 그렇고 지지난번도 그렇고 지지난번도 이준석 됐으니까 예상을 좀 예. 벗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당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많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만큼은 좀 여론의 자극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당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전에과 총선 후 이제 이것은 완전히 세계가 달라진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아하. 당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 총선 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 중에서도 초반이라고 할 수 있었기 전당대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죠. 그때는 어쨌든 그 정권과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너무 강한 거죠. 그거는. 네. 근데 총선을 참패한 후에는 이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들. 그러니까 조사는 인식이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팩트나 실제의 싸움보다는 인식의 싸움인 것인데 그 네. 인식이 당원들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은 관계를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캠페인을 너무 못했는데 뭐냐면 당원들이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우리가 뭐 멋있게 얘기하면 앙시엠 레짐, 부체제 이제 이전 초반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정반대의 캠페인을 이제 한 것이거든요. 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먹힐 수가 없었던 것이니까 네. 그러면서 격차가 이제 더 커진 것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퇴를 때렸다는 거 봐도 되는 거잖아요. 당원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결선 투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됐었는데 결국은 한동훈 득표율이 아주 예상을 뛰어넘고 62.8%뭐 상당한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가 압승하게 된 게 당원들의 어떤 철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다고 반사이익이다.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 너무 압도적으로 선거 캠페인도 잘하고 뭐 네. TV 토론도 잘하고 해서 이런 압도적인 스코어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쪽보다는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가 어떤 지도자다움이나 당대표다움을 드러내는 데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했고 이슈를 만들기에도 어려웠다라고 아하. 보고 실제 던져진 이슈 중에는 이제 텔레그램 이슈도 있고 뭐 배신자 프레임도 있는데 네. 이게 당원들한테 안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끌어와서 전당대회에서 소비를 하는데 방금 이제 윤희용 센터장님이 잘 짚어주신 대로 당원들은 결국 미래를 우려하고 미래를 보려고 그렇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한동훈 캠프의 선거 캠페인 중에는 이제 미래로 가자.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 이제 이런 캠페인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구호에 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기보다는 다른 후보들이 결국 당원들의 당심을 얻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뭐 공소 취소 로비 논란 이런 것들도 사실 그리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적인 선택을 당원들이 했다고 보는 게 한동훈 후보의 압승도 압승이지만 최고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다. 이게 어쨌든 이 한동훈 후보와 같이 움직이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당원들이 몰빵을 했다라기보다는 인요한 들어갔고 네. 결국 또 뭐 김재원 들어갔고 예. 뭐 이제 여성 후보이긴 합니다만 김민전 후보가 들어갔기 많이 받았던 때문에 김민전 어느 후보가. 정도의 균형을 좀 맞춰준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 당을 이끌기는 하지만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는 안 쳐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도 당원들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매우 전략적이었다라고 네.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시끄러웠던 전당대회인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뭐 제 기억에는 익십 댓글 익십 그리고 댓글팀 여론조정팀 마지막에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1위와 당선자와 낙선자들의 결과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예.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사실은 치열했던 거죠. 네. 사실은 치열했죠. 치열했는데 수치의 차이로 좁혀진 것은 아니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 가지 뭐 흐름을 얘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용산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어떤 세력화.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 쪽이 정착을 못하고 뭐 나가거나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네. 하는 시각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친윤 세력과 뭐 별도의 세력을 만든다.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 그 실현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만약에 이전 대표들처럼 뭔가 이제 이렇게 비투를 놔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얻는 데미지가 너무 커요. 네. 예. 그렇죠. 정권의 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감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적극적인 상호 간의 협력 관계로 가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소극적 관계, 협력 네. 관계 정도로 일단 당분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아주 뭐 짧게 허니문 기간은 허니문이 가지는 있을 분위기잖아요. 것이다. 그러니까 상추쌈 먹는데 상추쌈을 먹어서 화합하겠다고 메시지는 냈는데 이제 우리는 한 몸이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상추쌈이 아니라 그냥 쌈박질로 다시 되돌아가지 약간 않을까. 유의네요. 예, 저는 이제 싸움을 하러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갈등 포인트가 분명히 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올 지금 수밖에 상황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8월 위기론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 열리고 특검 정국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이라고 부르는 사실상의 윤석열 특검, 그러니까 즉 최수근 특검 있고 김건희 특검 있고 그리고 한동훈 특검까지 같이 다 이제 준비돼 이게 있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 성격으로 던져버린 것 같아요. 자 이제 자중질환을 요하는 그런 정국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상추쌈으로 화합하는 모습이지만 곧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제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입장 그렇죠. 또는 이게 그것이 할 중요한 것이냐가 이제 이후에 예. 용산과 이제 한동훈 대표 당과 관계에 이제 보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쨌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 다음 달 열리는데 자, 새 지도부가 이번에 선출이 되는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 이것도 저희가 질문 한번 드려봤는데요. 결과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박영시 에디터. 예, 관심층, 이제 관심 있다. 네. 관심이 높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54.3%가 나왔고요. 관심이 없다. 없다도 많네요. 네, 무관심층도 41.5%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고요. 네. 약 13%라고 일단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관심이 매우 높다와 대체로 관심이 높다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매우 네. 높은 분들은 32.4%, 대체로 높은 분들은 21.9%고요. 관심이 매우 낮은 분들은 24.9%, 대체로 관심이 낮은 분들은 16.7%, 뭐 잘 모르면 4.2%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지역이나 지지 성향별 차이도 좀 있을까요, 센터장님? 그렇죠. 뭐 이거는 30대, 뭐 40대, 50대, 뭐 인천, 경기, 대전, 충청권, 호남, 뭐 진보층, 뭐 이런 데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이긴 한데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은 보게 되면 민주당의 일이잖아요. 네. 정당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62% 별로 가량이 이제 관심 없을 것 무관심하다라고 같아요. 얘기를 네, 관심 없을 하는 것 같아요. 것이니까 네. 정치적으로 이제 이 사안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보수층과 중도층, 뭐 진보층 당연히 이제 관심이 이제 있겠죠. 네.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보수층에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요. 예, 지금 보면은 이게 37.4%가 이제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중도층에서는 56.3%네요. 요 이제 중도층에서 관심이 56.3%, 진보층에서는 71.7%. 진보층에서 가장 관심이 높고 그다음에 중도층, 그다음에 보수층.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아까 국민의힘 지층 말씀드린 네. 대로 관심 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 상관없다? 60% 네. 높고 그래서 이제 무관심이 41.5% 나온 거는 보수 성향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어서 네. 이 사안은 이제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중도 성향층에서의 관심도를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민주당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앞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될 것 같기도 이게 한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예.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래야 좀 관심이 높아지는 가죠.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과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투표율이 낮아질 때는 뭐냐면 내가 가나 내가 안 가도 가나 안 가도 결과 뭐 똑같다라고 결과 똑같아. 하면은 예. 그 표의 가치가 그렇죠.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보다는 이번에 민주당은 최고위원 선거가 더 눈에 띕니다. 자, 특히 지금 원내에 있는 유일한 원내입니다. 최종 후보 중에 정봉주 후보 지금 아주 선전하고 있는데 박영식 에디터 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 아이고 뭐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민주당에서 이 얘기, 정봉주 후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예. 근데 네. 뭐 저는 이게 좀 양립할 수 없는 효과이긴 한데 네. 보통 이런 선거 분석할 때 밴드웨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다 정봉주 후보한테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 득표율 자체는 정봉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이 효과가 그러니까 어차피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정봉주 후보를 찍거나 이제 그렇게 찍겠다 하시는 분들이 높기 때문에 이기는 후보를 뽑겠다는 마음이 작용하면 정봉주 후보나 이제 선두 후보들에게 표가 갈 테고요. 이 언더독 효과를 제가 언급한 이유는 원외의 인사이고 이 그 뭐랄까 동정론인 것이죠. 동정표가 동정표 있다. 그러니까 그 야. 지금 당내 흐름이 어떠냐면 제가 친명계 그러니까 이제 찐명 커뮤니티나 네. 혹은 열혈 당원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지 그게 모니터링을 중요하네요. 보셨어요? 해보면 예. 절대 이 수석 최고위원은 당대표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아. 당에게도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정봉주는 너무 가볍다. 입도 아. 가볍다. 행동도 가볍다. 뭐 제어가 안 예전에 된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최고는 안 되는데 수석은 절대 안 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원내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지금 나온 후보들은 정봉주 후보를 빼고 다 원내 뭐 나머지 일곱 신입 분은 인물이잖아요. 다, 예, 이제 그러다 원내죠. 보니까 이제 네. 이분들이 안티 정봉주 분위기로 좀 뭉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석 최고가 될지도 모르는 정봉주 후보를 좀 비토하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동정론이 또 있습니다. 또 있고 반대에 예. 또 동정적이 또 있고. 그래서 뭐 말씀을 예. 들어보면은 언더독 효과와 밴드웨건은 양립할 수가 없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동정론이 작용하고 있고 좋게 다 있네요. 수치상으로 보면 네. 밴드웨건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어느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다자구도에서는 뭐랄까 이 특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이게 안 먹히지 않나라는 그런 아하. 생각도 좀 들어서 그렇겠네요. 이게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정 후보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제 그 대목을 좀 짚고 싶습니다. 같이 좀 말씀 주십시오. 이 정봉주 의원의 어떤 약진하고 권리당원 비율을 확대한 우리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 민주당 이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일단 정주 후보의 선전이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긴 하네요. 이제 전략을 보게 되니까 또 부울경 지역을 어쨌든 이렇게 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것을 이제 어떤 주요한 기반으로 이제 포지션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 중에서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한테 최고위원 투표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을 견제하는 것은 여기서 좀 어려운 구도예요. 단둘이 있으면 예. 모르겠는데. 맞아요. 여러 명이 그래서 있으니까. 아마도 그게 주목받잖아요, 영향을 그리고. 잘 못 받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찍지 말자 하는데 찍겠다는 사람들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못 찍게 할 수는 없는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또 그럼 나머지 사람을 한 사람으로 모아줘야 되는 그것도 선거라고 하면 가능한데 그것도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지금 권리당원 비율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40%였는데 네. 이번에 56% 올렸죠. 56%로 올라가고 대의원이 포함해가지고 이제 70% 반영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당원들 흐름 뭐 유사하거나 이제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 지지층들의 그 기류의 유사성이 워낙 이제 사실은 강해졌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뭔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그렇진 같긴 않을 합니다. 것이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느 네. 정도로 예민하냐면 국민의힘의 그 후보 간의 갈등은 그 캠프별로도 굉장히 강했고 지지자들끼리도 그렇죠. 강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뭐 유사한 무게라고 좀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톡방이나 커뮤니티별로 그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그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려 있어서 아하. 실제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지금 제 눈에도 그리우미아님이 정봉주 최고위원까지는 오케이인데 수석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군요. 근데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또 수석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분들이나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마음도 같을 텐데 중요한 건 혹시나 정봉주 후보의 과거 이제 있었던 리스크가 다시 또 되살아날까봐 그러면 민주당에 누가 되고 당 대표에 누가 된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싸우고 여러 있는 것 같아요.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상당히 조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이거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것도 결과를 조사를 해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종부세 완화. 이 민주당의 외연 확장 때문에 찬성한다가 37.8%인데요. 네. 반대한다가요 37.0%인데 정확하게는 민주당의 정체성 훼손에 반대한다. 이야. 입니다. 그래서 0.8%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잘 모름도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5.3%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요. 요거는 이제 윤희용 센터장께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자,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질문은 그 응답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한 질문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 이것을 잘한 민주당이 이거 한다고 잘한다고 해야 되나?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택 중에 반대하는 선택지 중에 네. 민주당의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가 있는 질 것이에요. 문제가 좀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측면이 이제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응답 결과를 보게 되면 찬성이 50.1%예요. 네. 근데 반대가 33.5%거든요. 그러면은 뭐 민주당 당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지지층으로서 찬성한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게 되면 정체성이 좀 훼손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긍정적인 어떤 마음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니까 그게 같이 이제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반대쪽에 있는 정당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26.8%고 반대가 40.2%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이것들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하든 찬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가 높은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조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에 이게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금투세 완화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 오랫동안 주장을 해 왔고 그것이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해가지고 폐지하겠다 아예 해왔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1월 시행해왔는데 하겠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이걸 유예하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진보 성향층에서 유예나 반대 기류가 높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민주당 지지층과 겹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1년에 5천만 원씩 소득을 얻지도 못하면서 왜 그걸 반대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나 5천만 원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또 한 분들은 그것을 하게 되면 시장이 좀 얼어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걱정들이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것을 좀 시행하려고 하는 오랫동안 기류가 있는데 지지층들은 오히려 보수층들보다 반대가 더 높은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 아마 그 정당에서 고민하는 측면들이 있겠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런 측면에서 대한 고민이 좀 이제 최근에 어떤 메시지에서 반영됐던 것도 그것이 아마 영향을 좀 준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어제 그 민주당 TV 토론회가 KBS에서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열렸었습니다. 근데 요 대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씀을 보면 금투세에 대해서 5년 동안 연간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서 5년 동안 5억 원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자. 그러니까 이게
폐지는 아닌데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를 거듭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동완 후보가 이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 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어떤 정책적 노선을 조금 수정했다라고 네.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민주당 지지자도 잡지만 각도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외연 확장하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가 25.3%니까 이 중에 혹시나 뭐 보수층, 중도층 이런 입장 가지신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신다면 어떠한 제도를 급진적으로 폐지 딱 스탑 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혁하거나 그렇죠.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쪽에 좀 더 우리 한국 분들은 이런 정책 노선에 막 급격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스며 들어간 건 아니겠는가. 연착륙을 바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보면은 네. 잘 모르겠다 응답이 25.3% 우리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근데 이제 이 조사들 방식에서는 사실은 10% 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25.3%가 너무 많아요. 상당히 높게 나온 거예요. 정말 이 모르겠다. 조사 방식에 네. 따라서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 조사 굉장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들이 응답자들한테 상당히 있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이런 게 있겠습니다. 꼭 주제 다룰 때 여론조사에서 경제 정책이나 그러니까 뭐 정치 성향이나 이런 이념적인 성향 말고 실제 재산, 나의 이익과 관련된 주제들 혹은 국방 안보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딱 던졌을 때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에 항상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거기에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런 그 주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윤영 더불어민주당이 사장님. 35.8%, 국민의힘이 40.5%로 나와서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 국면이 있었던 부분에서의 어쨌든 효과들이 네.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겠고요. 조국혁신당 8.4, 개혁신당 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민심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박영식 에디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